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이 오늘 개인정보 유출자를 조사한 결과 외부 유출은 없었다는 자백을 받았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쿠팡 발표는 일방적이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즉각 내놨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찾아 한국의 핵잠은 공격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전체 모습이 공개된 북한의 핵잠은 8,700톤급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도심 곳곳은 시민들로 북적였고 전국 성당과 교회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매서운 성탄절 한파가 찾아왔는데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쿠팡의 반격이 시작된 걸까요? 먼저 쿠팡이 오늘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모든 PC 등을 조사해본 결과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출자는 3,300만 개의 개인정보에는 접근했지만 불과 3,000개의 계정만 저장했고 이도 모두 삭제했다는 겁니다. 쿠팡의 셀프 조사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 정보를 빼낸 유출자를 특정했고 자백까지 받아냈다는 겁니다. 쿠팡은 유출자가 3,30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000개만 저장했고 이 역시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유출도 없었다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체 조사가 이뤄진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3곳에 의뢰해 해킹에 이용된 PC 2대를 직접 찾아낸 뒤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했다는 겁니다. 유출자가 PC를 부수고 숨기려고 한 정황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노트북을 부순 뒤 쿠팡 로고가 적힌 가방에 벽돌과 함께 담아 하천에 버렸다며 잠수부를 동원해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소량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고 이후 모두 삭제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담겼습니다. 쿠팡은 지난 17일부터 자체 조사로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제출해왔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정부는 쿠팡의 전격 발표에 일방적 발표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쿠팡 측은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접촉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돼 수사 경찰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쿠팡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정부는 곧장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유출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 측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장문을 통해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렸다며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쿠팡을 수사 중인 경찰 역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MBN 취재 결과 쿠팡 측은 피의자 측을 접촉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관련 조치를 취했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21일 쿠팡 측은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이미 제출했는데 정작 경찰의 분석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가 경찰의 실제 수사와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조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쿠팡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선 갑자기 옹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쿠팡에 156억 원, 미국 로비 효과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의 쿠팡 사태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유감스럽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차별적 조치와 미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만들 거라면서 미국의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된 모 회사 쿠팡 INC가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 기업입니다.
오브라이언은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책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n the United States would not be a violation of law. 미국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데럴 이사도 매체 기고를 통해 한국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공격한다면서 쿠팡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 쿠팡을 엄호하는 주장이 이어지는 배경으로 쿠팡의 로비 활동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출한 로비 자금도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각국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면서 자칫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쿠팡의 반격 때문일까요?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오늘 쿠팡 대책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쿠팡 문제가 한미 간 무역 문제로까지 연계될 수 있어 외교안보 라인까지 소집됐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장관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과기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뿐 아니라 외교부와 대통령실 안보실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성탄절에 외교 라인까지 모두 불러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건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최근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한미 무역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통령이 공정위 강제조사 등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경찰 수사와 쿠팡 자회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상황 등이 공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좀 투입해가지고 하는 쪽쪽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겠고. 쿠팡이 한미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여론전을 벌이면서 대통령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정부와 함께 여당인 민주당도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종적을 감춘 쿠팡 김범석 의장 대신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을 오늘 30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쿠팡 형제에 대한 압박, 과연 통할까요? 신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한 사람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김유석 씨라고요. 여기 이분이 쿠팡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뭐 실세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실세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김범석 쿠팡이사회 의장은 지난 17일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주 30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출석도 불투명한 만큼 동생 김유석 부사장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김 의장의 출석을 압박하는 거란 해석입니다. 미국 쿠팡 본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한국 쿠팡 법인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김 부사장은 김 의장과 함께 이번 연석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항의 방문에서 쿠팡 경영진과 면담한 민병덕 의원은 MBN에 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 한국법인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형제가 청문회에 나란히 불참하면 국민 정서를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동생 압박 카드가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출석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핵잠 추진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공격적 행위이자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에서 새로 건조 중인 핵잠 앞에 서 있습니다.
8,700톤급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 현지 지도에 나선 건데 딸 주회도 동반했습니다. 지난 3월 핵잠 모습을 일부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전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걸로 추정되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잠은 SLBM을 탑재한 공격형 잠수함인 반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핵잠은 핵 연료를 활용해 장기간 잠항 능력을 높인 감시 추적 중심의 방어용 전력입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오히려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전문가들은 한미 핵잠 협의에 대한 맞대응이자 북한이 핵전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전략적 보복 능력을 우리도 갖고 있다. 그걸 이제 과시하면서 공세적 억제력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기술 이전으로 북한의 핵잠 전력화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 중인 가운데 우리 기업 한화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핵잠이 건조되면 한국에서 건조될 우리의 핵잠 역량도 커질 전망입니다. 강영구 특파원이 필라델피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한화가 인수한 지 1년 만에 조선소 곳곳에서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작업 인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선 건조 단계를 넘어 향후 미 해군 군함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가까지 확보하기 위한 물밑 작업입니다. 이곳 필리조선소는 미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미 핵잠수함 조선소의 중간 지역으로 부품 조달이 쉽고 미 해군 원자로국과 핵추진 프로그램이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에 미 해군과 백악관 출신 인사를 전면에 포진시켰습니다. We understand what it will take and are well positioned to safely and efficiently build nuclear submarines at Hanwha Philly Shipyard. 필리조선소가 미군 핵잠을 건조하면 관련 기술 습득과 공급망 편입을 통해 추후 한국에서 건조될 한국의 핵잠 역량도 동반 상승할 전망입니다. And now you see an agreemen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to enable another ally, South Korea, to develop the same capability.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 해군의 황금 함대 구축에 한화를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필리조선소가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한미 방산 협력의 중요한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또 의혹 제기입니다. 항공사 특혜 논란에 이어 이번엔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입니다. 김 대표는 면직된 전직 보좌진들의 왜곡된 폭로라며 공개 저격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김병기 의원실 소속 비서관과 한 병원 부원장 사이에 오간 메시지입니다. 의원님 사모님께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잘 부탁드린다는 문자에 교수님께 부탁드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의료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엔 김 의원 장남에 대해 최대한 빠른 진료를 요청하자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 같은 지역구 병원의 특혜 의혹에 김 원내대표는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SNS에 최근 자신을 향한 의혹은 과거 함께 일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전직 보좌 직원의 제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욕설을 일삼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한 사실을 알게 돼 직권 면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 보좌진들이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폭로전이 불거지자 당내에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한 중진 의원도 MBN에 인간관계가 틀어진 문제로 정치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원내대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전국 성당과 교회에선 성탄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고 도심 곳곳은 성탄절로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지원 기자, 뒤로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곳 서울 명동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왔는데도 이곳 명동 거리엔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제 명동 와서 이렇게 로맨틱하게 뭔가 놀 수 있어서 되게 춥지만 따뜻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몸은 얼어붙어도 시민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성당과 반짝이는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모습도 여럿 보였습니다. 전국 성당과 교회에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올 한 해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 올 연말 다들 또 따뜻하게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 명동성당에서도 오늘 낮 성탄 대축일 미사가 진행됐는데요.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에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사랑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성탄절 한파에 종일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춥다고요? 네, 오늘 전국 곳곳엔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엔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대관령 영하 18도, 대구 영하 8도 등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한파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이렇게 캐럴이 울리는 거리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버텨야 합니다. 집도 난방도 없는 노숙인들 얘긴데요. 이들에겐 크리스마스의 설렘 대신 한파의 혹독함만 남았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보온 가방에 핫팩과 각종 먹거리를 가득 담습니다. 불룩해진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회복지사들이 향하는 곳은 서울역 인근 텐트촌입니다. 물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 같은 것들도 확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텐트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한 18개에서 19개 정도 있고요. 텐트와 천막, 나무 판자를 덕지덕지 이어 만들어진 작은 마을.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건 고가도로 덕에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장님 계세요. 안희석입니다. 핫팩과 귀마개를 나눠주지만 코앞에 닥친 한파와 사투를 벌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혼수를 갖다 12시 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갖다 줘요. 그럼 이걸 수건을 감아 이걸 아마 아침까지 따뜻하거든. 남대문지하도 노숙인들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종이 상자로 만든 벽과 우산으로 지붕을 덮은 곳에서 근근히 추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엔 나와가지고 3개월, 그게 4년 돼가요. 이번에는 2주가 넘었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84. 이곳엔 옷가게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노숙인들은 장사를 준비하는 새벽 4시쯤 물러났다가 가게를 닫는 오후 3시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센터에서 단기 거주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마저도 불편하다며 거절하는 노숙인들이 상당수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언젠가 노숙인들이 맘 편히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루 6번씩 찾아다니며 친분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설득을 해도 안 됐던 분이 결핵이 좀 심해지면서 저희 센터를 찾아오게 됐고 저희 설득에 의해서 잘 치료받고 계시고 여전히 10,000명이 넘는 노숙인들이 50개월 넘게 거리 속에서 추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공무원 논란들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지난 4월 영남권을 덮친 괴물 산불로 전국이 애도에 잠긴 시기 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근무 중 술을 마셔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찰을 벌인 상급기관에서 무징계 처분을 내려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무주 소방서장은 지난 4월 출장서를 내고 인근 산에 갔습니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을 총괄하는 간부 6명도 데리고 갔는데 술까지 마셨습니다. 새로 생긴 서면 등산로도 한번 지리조사도 할 겸 하면서 직원들 좀 격려 목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벼운 이렇게 산행을 했던 거고요. 1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영남권 산불로 전국에 애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직장 넉넉이 산불이랑 갔었는데 아마도 등산객이 안내를 준다든가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복을 입고 놀라는 거죠. 술도 미리 준비해 간 거고요. 전라북도는 석 달 넘게 감찰을 벌였는데 제 식구 감싸기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주 소방서장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 성격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분의 변동이 없을 뿐더러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건 잘못했지만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 했다고 무조건 징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먹었느냐, 행태를 부렸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는데 중하게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그동안 전북에서는 구급차 사적 이용과 공구맹령, 갑질 등 소방서장의 일탈이 반복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충북에선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배포된 공문에 연인 간 대화로 추정되는 사적인 내용이 담겨 논란입니다. 담당 직원의 실수로 확인됐지만 결제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못했는지 기강회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11개 시군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내년에 보급할 스마트 축산 장비 모델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문 맨 아래쪽에 엉뚱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빠로 시작하는 6줄의 문장은 사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알고 보니 공문 작성 담당자가 연인에게 보내려고 써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돼 공문에 붙여진 겁니다. 이 공문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채로 시군에 배포됐는데 결제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글자 자체가 하얀색으로 지정이 돼 있던 게 붙여지니까 공문서상에 보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고. 공문을 내려받은 시군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열자 해당 문구가 보였는데 담당 부서도 뒤늦게 이를 인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직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며 같은 내용의 공문을 다시 시군에 내려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전산 시스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예, 바로 이 내용 취재한 주진희 기자와 사건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앞서 전해드린 전북의 한 소방서장의 음주 보도부터 짚어보면요. 올해 초 영남 지역 산불로 사망자까지 나오는 등 굉장히 산불이 심각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산행에 음주까지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잠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기록이 됐고요. 20명 넘게 숨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내면서 국가적 애도 분위기가 조성됐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예. 게다가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응을 총괄하는 반장급 간부들이 함께 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하산 시간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감찰을 한 지자체 해명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음주를 했어도 많이 먹었는지 행패를 부렸는지 이걸 고려해서 징계를 정하겠다라는 건데 최근 공직사회에서 근무 시간 중에 음주 논란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근무복도 입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출장서를 올려서 근무로 처리를 했는데도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도 안 받았다는 점입니다. 경고는 사실상 공식적인 법적 징계가 아닌 그 외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또 징계 처리 절차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급 기관인 전북도에서 경고를 통보했더라도 전달받은 전북소방본부에서 조금 더 논의해보자라고 하면서 징계를 열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서장의 근무시간 음주인데 사실상 내 식구 감싸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산불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엄중히 봐야 할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 도지사 직인까지 찍힌 공문에 어떻게 이런 개인 연애사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짚어보죠. 결제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놓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SNS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징계 대상이다. 아무도 못 알아챈 건 쇼크다라는 등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막내 직원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충북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있고 외부로 나가는 공문이었다는 점이죠. 아무리 전자문서가 흰색 바탕이고 흰색 글씨로 써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더라도 과장과 국장 등 결제 라인에서 거르지 못한 것은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꼼꼼한 업무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중국 화폐인 원 위안 환율도 크게 오르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에서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도 다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면세점, 중국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매장 한쪽에선 방금 산 물건들을 가방에 넣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해 중국에서 되파는 보따리상들입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폭락하자 환율의 이점을 등에 업은 중국 큰손들이 돌아온 겁니다. 对，因为这边会比国内要优惠一些，服饰还有化妆品之类的都比较适合。 백화점 1층 명품관에서도 매장마다 줄을 설 정도로 중국인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现在的汇率很好，在韩国买比在中国买便宜很多，所以我们觉得在韩国买非常好。 원 위안 환율은 지난 6월 180원대에서 이달 최고 211원까지 폭등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은 면세 혜택뿐만 아니라 환율에 의한 추가 할인 효과도 누리게 된 겁니다. 최근에 중국인 방문객이 늘면서요. 저희 면세점 입점객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매출도 지금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K-뷰티, K-패션을 즐기려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무비자 정책과 한일령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유통업계에 훈풍이 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처럼 외국 관광객에겐 좋지만 수입 가격 증가로 우리 물가는 많이 오르게 됩니다. 대표 소민 메뉴 칼국수도 10,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칼국수집입니다.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을 가득 담은 칼국수를 7,000원대에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자재 가격뿐 아니라 치솟는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내년에는 가격을 올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고춧가루도 근당 500원이 더 올려서 받아가더라고. 가스비도 많이 올랐지. 인건비, 첫째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 인건비. 내 인건비가 안 나와. 일부 다른 가게들은 이미 가격을 올려 서울 지역 칼국수 가격은 1년 전보다 4.9% 올랐습니다. 한 그릇에 10,000원에 육박하는 겁니다. 칼국수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잖아요. 짜장면이랑 김밥 같은 거랑 더불어서. 근데 칼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부담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김치찌개 백반과 냉면 등 외식 메뉴 평균 가격도 3%에서 5%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특히 간단한 한 끼 식사로 많이 찾는 김밥은 최근 1년 사이 3,500원에서 3,700원으로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는 등 식당들의 원가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최근 고환율로 인해서 식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물가 상승 압박으로 당분간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식비 오름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연말 연초를 맞아 가볍게 국내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별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숙박시설을 찾았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세연 기자가 안전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부천의 한 호텔 7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2분도 안 돼 연기가 복도를 메웠고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부터 최근까지 숙박시설에서만 1,100여 건의 불이 나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숙박시설 화재 100건당 3.4명이 숨진 건데 아파트 화재와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높습니다. 집이 아닌 낯선 공간에서 불이 나면 대처가 더 어렵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인지라든지 그다음에 대피 공간이라든지 대피로라든지 확인할 습관이 익숙하지 않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설이 많은 것도 원인입니다. 올해 수원과 서산 강릉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이 숨졌는데 3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숙박시설 3만 1,000여 곳 가운데 86%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는 숙소를 찾고 싶다면 소방청 홈페이지 안전정보에 접속하거나 숙박앱 놀과 여기어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숙박시설은 잠을 자고 머무르는 시설로 다른 시설보다 위험성이 높은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억제해주고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체크인을 하고 나서는 방부터 밖으로 나가는 대피 동선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상구의 위치입니다. 내 방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문이 열리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무작정 문을 열고 대피하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복도가 연기로 차 있다면 방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와 왕관기 위치를 미리 확인해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대통령의 상징 봉황기입니다. 오는 29일 영시 용산에서 내려오고 청와대에 걸립니다. 본격적인 청와대 복귀를 알리는 겁니다.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뀝니다. 청와대 인근 주변은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는 29일 0시부터 정식 업무가 시작되는데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인근 상권에선 침체됐던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과거 청와대 직원들과 방문객들로 붐볐던 골목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이 가게를 입점을 하고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정말 많이 기대되죠. 주민들 사이에서도 청와대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전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반갑고 좋죠. 갔을 때 되게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 그런 게 있었는데 다시 온다 가니까 고향에 오는 것 같은?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 사랑채 앞 분수대는 과거 1인 시위와 농성이 잦았던 곳입니다. 청와대 집무가 시작되면 시위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사랑채 인근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현재 10곳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걱정이 좀 되죠. 화장실 같은 거 이용하느라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조금 일하거나 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청와대 앞길을 러닝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경비 강화에 따라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러닝을 지금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통제가 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열린 경우, 낮은 경우를 원칙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복귀를 둘러싼 기대와 걱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 부담에 분양을 미루는 곳도 생기고 있는데 결국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옵니다. 홍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후분양 아파트. 251세대 규모로 크진 않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되면 20억 안팎의 시세 차익도 기대됩니다. 당초 이번 달 분양이 예상됐지만 일정은 돌연 내년 2월로 밀렸습니다. 짓고 있긴 한데 시공비가 좀 더 나와서 그거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서울 영등포와 동작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도 줄줄이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총 12만 1000가구 수준으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은 일부 분양할 때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027년 이후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빠른 공급이 가능한 주택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아침 산타가 놓고 간 크리스마스 선물에 기뻐한 아이들 많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산타는 직접 보지 못해서 더 믿게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잠든 사이 산타가 선물을 주고 가는 바로 그 모습까지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보육원을 찾은 신부님. 아이들이 잠든 사이 선물을 준비하고 AI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물 든 남자를 이 산타로 바꿔줘. AI 산타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건 광고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집 거실 사진만 찍으면 준비 끝. 산타가 창문으로 들어와 선물을 두고 가는 모습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똥똥보 산타 할아버지 받는 선물 옛날에 주시고 나갔네. 방에서 잠든 아이를 쓰다듬는 모습도 감쪽같이 만들어냅니다. 선물은 항상 하는 거지만 또 다른 또 재미를 또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항상 매년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고 자연스럽고. 이렇게 아이가 쓴 편지를 직접 읽어보는 산타 모습도 만들 수 있습니다. 편지는 잘 받았단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렴. 아이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하고픈 부모들은 AI 사용법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AI 기술 발전이 낳은 진풍경 속 아이들의 동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렇게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7년 전 트럼프 대통령 7살 어린이에게 아직도 산타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Are you still a believer in Santa? Is it 7? It's marginal, right? 네, 올해는 어땠을까요?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 23분쯤 루돌프 썰매를 타고 나는 산타클로스 뒤로 남산 서울타워가 보입니다. 미국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 노라드가 70년째 이어온 산타 위치 추적 이벤트입니다. Track Santa using the same capabilities that we use 24/7 to keep the avenues of approach to North America safe.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산타 위치를 궁금해하는 아이들과 통화에 나섰습니다. 상대는 올해 4살인 꼬마. We want to make sure that he's not infiltrated, that we're not infiltrating into our country a bad Santa. 최근 강화된 이민 통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물로 석탄을 받고 싶지 않다는 8살 아이에겐 이런 농담을 던집니다. No, you don't want coal. Well, coal is, you mean clean, beautiful coal. No, coal is clean and beautiful. Please remember that. 서양에선 나쁜 아이에게 석탄을 선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사기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펜실베이니아주 아이들에겐 선거 기간 나에게 아주 잘해줬다든가 압승해서 아주 좋아하는 곳이라는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행사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온통 정치 이념 전파와 치적 홍보뿐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이번 성탄절이 악몽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겨울 폭풍우가 몰아쳐 도로와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마을을 덮치면서 이웃끼리 왕래하던 길이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집 안까지 물이 들어오자 한 남성은 모래 주머니를 덧대며 막아봅니다. We figured with this whole downpour coming for the next couple days, so trying to keep my family, dry.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빗물에 미끄러지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쪽 지역에 성탄절 분위기를 깨는 대형 폭풍우가 몰아쳐 도심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는데 주 최대 도시인 LA에서만 18,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교통사고도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많게는 300mm 강우량이 예상되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 주민 600만 명에게는 대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If you need to travel, then leave yourself plenty of time to get where you're going. Don't drive through standing water. 이번 폭풍의 배경에는 기후 위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저위도에 있는 하와이에서 중위도의 캘리포니아로 열을 분산시키는 수증기띠가 형성되는데 이상 기후로 인해 이 띠가 너무 강해져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미중 대립 속에서도 중국 식음료 브랜드들의 미국 시장 공략은 거침이 없습니다. 낮은 가격에 현지화 전략까지 앞세우며 그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중국의 대표 디저트 체인 미쉐가 지난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첫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4만 5천 개의 매장을 보유해 올해 초 맥도날드를 제치고 세계 최다 매장 수를 기록했는데 이젠 미국에까지 진출한 겁니다. 1000원 밀크티로 이름을 알린 헤이티는 미국 진출 2년 만에 매장을 30개 넘게 늘렸습니다. 압도적 가격 경쟁력이 무기입니다. 3 chicken sandwiches, $10. How about that for a value? Look at that thing, freshly prepared to order. Seriously, this place absolutely blew me away. I had no idea.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브랜드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물가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중국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에서 중국스러움을 벗어난 전략도 돋보입니다. 중국 최대 커피 전문점 루이싱 커피는 미국 로고에서 중국어를 빼고 SNS 마케팅에 뉴욕 배경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훠궈 전문점 하이디라오 역시 맵기 조절과 소고기 선택폭을 넓혀 미국 입맛에 맞췄습니다. 반면 미국 브랜드들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14%로 급락하면서 오히려 중국 사업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 시장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식음료 브랜드들의 경쟁이 새로운 문화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더는 기업의 책임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보안 조치를 잘 이행한 기업에 인증을 주는 제도에 기대고 있는데 정작 이마저도 기업 자율에 맡긴 탓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업들의 인증 실태를 유승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 온라인 상거래 기업 중 국내 1위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국제정보보호 인증만 언급할 뿐 국내 인증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2위 테무와 3위 쉬인 역시 보안 위험 가능성만 안내하고 인증 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인증이 있어도 사고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커머스 상위 3곳 모두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과 자산,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내 증권보험사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까지 포함해 인증을 받은 곳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간편 결제 1위 네이버페이와 메타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화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추가된 ISMSP는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사실상 인증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상황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인증이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쓰일 우려도 있습니다. 인증받지 유도하기 위해서 가진금 감정 조항을 둔 거거든요. 가진금 대신 개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찾자. 이미 인증을 받은 쿠팡의 사례처럼 유출 사고 후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외국인 CEO를 임명하는 걸로 진상조사에 방해를 주는 형태가 드러나기도 했죠. 별도로 관리를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대한 의무화 방안과 함께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셨나요? 내일부터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 파주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텐데요.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많은 양의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눈은 밤사이 더욱 강하게 쏟아지다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전북 서해안으로 10cm 이상, 제주 산지에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순간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낮 기온도 온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5도, 부산 영하 6도 등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